여기에서 보면 요 잎이 지금 반짝거리죠. 예, 예, 예. 약간 반짝거리죠. 예. 그럼 요 잎이 반짝거린다 소리는 요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물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이슬이 예. 반짝반짝하죠. 예. 그럼 이슬이 지나갔다 소리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렸다. 그 말은 잎 테두리에 이슬을 베문다 소리예요. 그죠? 이슬을. 그 잎이 두꺼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얇아요. 이건 사라가 두꺼우가 엠보싱이 나와야 되는데 엠보싱이 안 나오고 심줄만 노랗잖아요. 그러면 얇다. 그리고 요 부분이 못 컸잖아요. 여기 쪼글쪼글하게. 그러면 여기에 갈이 가다 돼서 온도에서 집어 당겨서 못 큰 거예요. 그 이제 요거는 지금 보면 잎이 이제 살이 찍어 있는 게 보이죠? 요는 요 잎, 그죠? 요게 예, 살이 찐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보면 요 잎이 이제 조금 살을 찔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료가 작다. 비료가 요런 것들은 지금 잎이 노랗죠? 노란빛이 돌려. 그러면 인상 가리가 많은 거지 질소분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인백 요거 보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청태가 끼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화면에 보면 새파랗죠. 예. 나무의 청태. 나무에 왜 청태가 끼어 있냐면 인산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뱉어낸 거예요. 인산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이렇게 뱉어냈는데 이게 보면 이제 나무 가지가 일정한 부분 돼 가면 이제 벗어지가 없을 거예요. 깍지가 너무 많네. 지금 요는 거는 이제 인산을 좀 벗고 있거든요. 색이 연해지고 있죠. 요것들은 이제 여기는 보면 인산이 거의 약해. 그러면 인산을 벗고 있다. 그 가루 깍지가 너무 많아요. 가루 깍지가 많이 먹고 요 가지 같은 경우는 그 인산을 벗으세요. 그 말은 요소를 주면 이게 인산을 뱉어내던 걸 먹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먹은 거를 작은 뿌리에서 빨아들인 인산은 낮에 기공으로 수분을 날리고 가져온 인산은 버릴 수가 없어요. 못 버려. 근데 여기에서 가져올 때 요소를 녹여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가면 이 잎에서는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설탕물을 만들어. 그럼 설탕물이 만들어졌을 때 안에서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 낮에 가져온 걸 동일하게 저녁에도 같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먹어서 몸으로 쓸 수도 있고 몸으로 못 쓸 수도 있고. 그럼 버려야 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 눈물 흘리면 좋은 거냐 나빠요. 그 지금 이 잎은 가리가 너무 가다돼 있어. 어찌됐든 간에 토양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요소를 먹어도 부족해. 지금 몇 포드 갔죠? 요 한 20포. 몇 평이죠 여기? 1000평. 1000평에? 예. 1000평이 20포면 너무 작지. 1000평이면 조금 지금 들어가서만 50포 정도 들어가야 얘가 상품이 나올 건데 지금 얘가 뭐 안 먹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농작물을 기를 때는 여기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토양 분석했을 때 봄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정극이에요. 그럼 여기 토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토양이 있으면 플러스 정극은 있으니까 주지 마라. 농사 다 질 때까지. 왜?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계속 먹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비료는. 뿌리는 잔뿌리는 앞으로 가겠죠. 갈 때마다 플러스 정극 비료는 있죠. 플러스 정극은 결합되어 있어요. 흙에. 마이너스 정극은 그 요소는 질소는 결합이 되는 데가 없어요. 마이너스니까. 토양 마이너스. 아모니아트 질소가 질산태로 바뀌면 마이너스 정극. 그 마이너스 정극만 필요하죠. 플러스 정극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비를 NK를 준다? 복숭아가 작아질게 커질게? 작아지죠? 여기에 지금 노란 심줄이 배겨 있는데 가리예요. 그리고 가리가 많아서 잎이 자라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건 그러는데 이 도장지는 또 일부 풀려가 크고 있는데 저거는 크고 있을 뿐이지
쟤도 힘줄은 오래요. 그러면 요가 비료가 100평에 2포 먹었는데 적다는 거죠. 100평에 2포 먹었는데 적다. 그러면 이 나무 같은 게 지금 요 덩치 크잖아요. 그럼 요 나무는 지금 따는 날짜가 며칠이죠, 요게? 7월 한 5일 정도. 7월 5일에. 7월 5일 정도 따는 것 같으면 15일에? 7월 25일? 아니 6월 25일? 6월 25일 다르다. 원래는 7월 5일 정도 돼. 25일 정도. 지금 따는 날짜 그렇다고요? 네, 6월 25일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당 한 2kg씩 빨리 줘빼야 돼. 네, 졸라면 예, 주당 2kg씩 줘가지고 퍼뜩 줘가지고 잎이 탁 치고 올라가야 되지. 머뭇머뭇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지금도 시간이 낭비하고 있다. 뭐 그 말은 이 잎에서 엠보싱이 나와야 복숭아를 키우고 남아있는 영양소. 그럼 지금 여기는 엠보싱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먹고 살고 지금 영양이 조금 부족해가 눈물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는 거, 이슬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왜? 낮에 먹은 비료가 가짜비료 많이 먹었거든. 가짜비료. 내한테는 지금 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물한테 비빔밥을 해주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미량요소는 나물과 양념, 밥은 요소다. 근데 얘는 요소를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눈물을 찔찔 흘린다. 그 눈물 흘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눈물 속에서 나온 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여기 번쩍거려 입가에 번뜩번뜩하거든요.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 요것들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그럼 요것들이 많이 나오면 잎 끝이 이렇게 노릇노릇하얘. 빨갛게 자세히 보면 요 끝이 노랗고 빨갛고. 그런데 요 원래는 그리 많이 탄 건 안 보이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가 말았다 됐다 말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비료를 준 양이 이거보다 더 줘야 되거든. 그 비료를 적게 주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복숭아 재배하는 매뉴얼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지금은 물자가 많아요. 농용 우리가 자재, 퇴비, 비료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과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없을 때 데이터를 내놨기 때문에 퇴비를 너무 많이 주고 있고 복합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플러스 전극의 비료가 많고 실질적으로 질소, 마이너스 전극 비료가 없거든요. 얘가 필요한 거는 질소를 먹고 미생물이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여기서 광합성해서 설탕물을 만들어야 돼요. 탄수화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슬을 맺는 거는 이슬을 베무는 거는 요 끝에서 살짝 나와요. 물방울이. 아침에 가면 짠디가 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짠디에. 물방울 딱 들고 있는 거. 뿌리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잔디가 가물면 말라 죽다가 베베 꼬인 것도 아침에 물방울 하나 딱 들고 있죠. 끝에. 그건 왜 그랬냐? 그걸 갖다가 묵으면 지가 죽어. 우리 요 잎 속에는 당도량을 맞춰놨어요. 당분량을. 복숭아가 크건 작건 당분량을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가 옅어지면 어떻게 뿌리가 설사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아무리 줘봐라 먹는가? 안 먹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소비를 잔뜩 줘놨다. 안개끼가 이슬 맺힌 게 다 못 부. 그 물을 안 줘도 가무살 안 타. 물을 줘야 가무살로 타니 안 타니 그거 다 말고 거짓말이라. 뻥이라. 여기에서 탄수화물이 있으면 탄수화물 양만큼 이슬을 혹은 안개가 꼈을 때 맺힌 것 다 먹어가지고 살이 찔 수 있는데 줘도 안 먹으니까 이게 문제죠. 아무리 줘봐라 안 먹는다. 그러면 여 안에 잎이 딱딱하거든요. 요놈이 요놈이 딱딱하다 소리는 이미 노랗고 딱딱하다. 안으로 쪼물있다. 가리에서 굳은 거죠. 예. 가리에서 경화된 거예요. 요놈이 가리에서. 그리고 요놈이 지금 노란 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왜 그렇겠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여기 있는 탄수화물 배가 가버렸죠. 어디로 갔겠어? 열매를 가져가버렸죠. 얘한테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잖아요. 얘는 이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니까 얘가 가져간대. 얘가 딸 때까지도 탱글탱글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최대한 크겠죠. 그럼 요 잎들이 살이 쪄가지고 볼록볼록볼록해요. 엠보싱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매끈하잖아요. 복숭아 미기 살린데 부족하죠. 없다는 거죠. 없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복숭아 이파리 조금 길쭉길쭉가 있으니까 복숭아가 뭐 달려 있고 뭐 안 되겠나?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잎이 이렇게 반닥반닥 한다는 소리는 이 반닥반닥 하는 게 빛이 나는 거는 이슬을 맺어 그런 거예요. 요런 데는 한차게 많이 맺어가 쭉 내린 거는 물 내려간 그 번쩍거림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저녁에 먹은 인산 가리를 마그네슘 뱉어내고 있어요. 아미노산 단백질까지도 일부. 그거는 우리가 연면 시비에 설탕을 쓰면 여기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그걸 안 뱉어요. 탄수화물 들어가면 지가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집어여 줘도 되고 똑같 동일하든 잎에 요거 빠글빠글하다고 여기 엠보싱이냐? 절대 아니래. 눈을 감고 만졌을 때 볼록볼록해야 돼. 그러면 요런 잎은 이제 조금 살이 찔라 그러거든. 요건 조금만 더 하면 엠보싱이 나와요. 요 잎은 조금만 더 하면 엠보싱이 나와요. 요 잎은. 근데 지금 엠보싱이 나오니까 안 놓인 잎이 지금 차이 나겠죠. 요런 잎도 잎이 좀 살이 쪄있는데 이것까지 살찐 것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잎이 영양을 뿌리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안 와요. 그럼 복숭아가 위에가 크고 아래가 작다는 소리는 이 잎에서 영양을 뿌리를 안 줬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있다. 그럼 요 잎에서 열매가 위에 것보다 작다 이런 것 같으면 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작게 주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관을 만들어요. 그럼 올라오는 관이에요. 여기에서 영양이 내려가야만이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영양 손실이 많은 여기 가루깍지가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방제를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루깍지 거의 죽은 것 같은데 가루깍지가 다 죽었습니까? 예. 작은 거 같아. 예? 지난해. 지난해 거야. 그 이제 죽은 것 같죠? 뽀얗긴 뽀얗는데 살아있다. 살아 있어요. 사료에서 문제를 보면 막 진물 나오는 저기 피물이 과일에 한 과일에 이거 빨간 게 뜯기면 거기서 다 살아있는 기다. 가이래야 거의 그 안 보이는데 그 지금 이게 문질렀을 때 손으로 문질렀을 때 손에 이거 피가 안 묻으면 거의 죽은 거로 보는데 그 이제 지금 이 나무도 이게 청태가 죽은 거냐 살은 거냐 이래 보거든요. 요거는 청태가 죽은 겁니다. 요소 묶고 이제 인산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휴대폰 요렇게 갖다 대도 새파란 건 인산이 살은 거예요. 청태가. 그럼 이 나무도 지금 이제 나무가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청태가 없어요. 죽었어. 나무 색깔이 이렇다가 비와 보고 나면 새파랗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 나오는 거 이건 죽어요. 이거는 지금 청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나요. 다 죽어요. 인산이 없기 때문에 인산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삐직삐직. 왜 나왔느냐? 뿌리에서 먹은 것이 질소를 먹으면 여기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져와서 여기 소화시키면 탄수화물이 돼, 설탕물이 돼. 그 설탕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인산을 안 뱉어요. 이리 안 뱉어내버려. 근데 얘가 다 못 먹으니까 인산을 가지고 올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몸속에도 집어니까 뱉어버려. 이 삐직삐직 나온 거예요. 이거 인산을 우리가 나온 걸 갖다가 우리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게 장애가 돼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만약에 봄에 예. 그거 이거 이끼 아닙니까, 그죠? 예, 이끼 제거하는 이 약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무식한 방법.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무식한 방법을 하는 것 같으면 끝이 없어요. 요소를 먹고 생산상을 넓히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이거 뺏긴다가 돈을 자원을 낭비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후손들한테 맞아 죽어요. 우리 후손들한테 아버지가 무식하게 맞아 죽어요. 그건 무식한 짓 왜 빙초산을 여기다 갖다 뿌려요? 자원 낭비.
무식한 아버지. 그죠? 요소를 줘서 복숭아를 크게 키워서 얘가 균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짜 농법을 만들어내면 전부 다 폐가 되겠죠. 근데 지금 도장이가 많이 나왔는 것 같은데 요소를 그만큼 더 줘도 괜찮으십니까? 더 크면 합니까? 아, 이제 도장지는 여기에 두께가 유지가 되면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저쪽으로도 일부 많이 가요. 그런데 이 두께는 저 두께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잎이 더 두꺼워요, 저거보다. 저건 많이 쓰고 이건 적게 쓰겠죠. 끝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봄순에서 최대한 영양을 많이 먹이가 봄순을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도장지는 후자잖아요. 그럼 못 먹어요. 단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제가 32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비료를 주면, 연면시비라고 비료를 주면 도장지가 많이 커요. 황금알 농법에서는 초기 목면시비부터 하기 때문에 이 봄순을 키워버려요. 그 봄순이 잘 크고 과실이 잘 크게 만들어요. 초기 연면시비에서 우리가 복숭아 딸 때 땡겨보세요. 복숭아 잘 안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가지가.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고, 감나무 같은 거는 감을 많이 달아서 감나무 부러져 버려요. 많이 굵은 거 감나무가 부러질 때는 우리가 허벅지만한 감이 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이파리가 많다고 감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파리가 많다고 복숭아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잎의 두께에 비례한다. 잎의 두께. 키우고 남아있는, 여기에 남아있는 엠보싱이 중요한 거지. 엠보싱이 있으면 계속 크는데, 엠보싱이 없으면 안 크고 상부세성으로 가요. 위에만 먼저 크고 밑에가 안 익죠. 그런데 황금알 농법 어떻게 해요? 밑에 것도 똑같이 익어버려요. 복숭아를 지금 하동에서 따고 있는데 하루 만에 다 따버리거든요. 아래 위 다 익어버리니까 동시에 싹 다 따버려요. 이걸 갖다가 8m 해가지고 3단, 4단, 5단, 6단 하는 거지. 제일 밑에 그는 풀밭에서 안 된다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익어버리거든. 왜? 초기 연면 시비를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가지가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느냐? 왜? 먼저 봄순이기 때문에 여기 연면 시비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도장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관을 확보해가 있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뿌리에 색은 작은 뿌리에 영양을 많이 만드는 곳으로 잎에 영양이 가요. 이 영양소는. 그럼 그 관이 확보되어 있겠죠? 그럼 그쪽으로 공급해서 거기에서 뿌리에서는 잔뿌리에서 지상부에서 내려간 탄수화물, 설탕물과 소화액, 잔뿌리에서 내려간 설탕물, 잎에서 내려간 설탕물하고 우리가 위산이 나오죠. 위산이 이 뿌리에서 나와요. 잔뿌리에서. 똑같아요. 그러면 잔뿌리 털에 탄수화물이 내려가고 걸쭉한 액이 나가요. 그럼 거기 미생물이 살겠죠. 그 미생물이 토양에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분해하는데 이 잎 두께가 엠보싱이 나와 있어야 많이 내려간다. 잎이 얇으면 적게 내려가겠죠. 그 말은 잎은 두께가 두꺼우면 뿌리에 영양이 많이 내려가고 과일을 많이 키우고, 두께가 얇으면 과일을 작게 키워도 당도는 똑같다. 그 말은 뿌리 잎의 당도는 똑같아요. 잎이 크나 두꺼우나 얇으나. 그러면 우리가 얇으면 가무살 타죠. 그럼 가무살 안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오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미리 요소 주놓으면 되겠죠. 잎이 살을 찌어나면 요소 주놓고, 가문다 그러면 미리 요소 주갖고 살을 찌어나면 돼. 안개나 이슬을 묻고 가무살 안 타요. 이 원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을 아무리 줘도 얘는 조절한다. 왜? 물을 준다고 해서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죽어. 누가 죽어? 뿌리가 죽어요. 바닥에 있는 뿌리가 설사해버려. 잎에서 당분 농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뿌리는 설사해서 수액이 빠져나가 버려.
탈수가 돼버려. 비가 열심히 오고 그 다음날 햇빛 조금 난다고 해서 이파리 시들어버리잖아요. 비가 어제까지 왔는데 왜 시들어? 많이 묵어 있어야지. 왜? 그거는 여기에서 당분 양만큼밖에 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만큼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여름 채소 같은 경우라면 비 오기 전날 설탕을 농도를 더 올려야 되겠죠. 물 한 마리에 200g, 300g, 500g 올라가야 되겠죠. 물 한 마리에. 물 500에다가 여름 배추를 심었다, 무를 심었다. 그러면 장마가 일주일 비 온다 그러면 3kg, 5kg, 6kg, 7kg, 8kg, 10kg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단단하게 이 안에 설탕이 들어있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남아있겠죠.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서 안 시들어 죽는 원인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무 배추 심어놓고 칼슘을 냅다 치가 단단하게 굳혀놨죠. 그건 가짜예요. 칼슘 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설탕을 넣어놔야 되지. 어떻게 칼슘을 얘가 경화를 시켜놓는다고 덕이 없거든요.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숭아 재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낼 때 토양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얼마나 있느냐. 플러스 정극이 필요거든요. 이 플러스 정극의 비료는 이동을 잘 안 하고 토양 분석했을 때 봄에 그 양이 충분하게 있으면 주지 마라. 줄 필요가 없다. 그거면 되는데 그 외에 비료 이식값은 질소로 맞춰라. 요소로만 줘라. 이제 간단한 논리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 그 요소만 줬을 건데 제가 와서 가리 가다 그러잖아요. 오늘 요소만 줬죠. 그 요소만 주는데 제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가리 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소를 오늘 한 번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소 가리 가다 그러겠습니까? 플러스 정극에 칼륨이 토양 여기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이 토양에 지금 몇 배 많던가요? 가리가 한 2배, 3배 정도 많죠. 적정 이상. 그렇죠. 그래서 적정 이상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양만 있어도 되는 게 적정 이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소를 줘도 100평에 2포를 줘도 모자라거든요. 지금 얘들한테는 지금 제일 급선무가 제일 필요한 게 요소. 요소를 안 주면 해결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요소를 주면 뭐 어떤 현상이 벌이냐? 상부시해성이 벌어져요. 그러면 상부시해성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옆면 11에서 하엽에 영향을 줘야만이 하엽에서 영향을 내려보내주는 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식물은 어떻게 해요? 니네 정확하게 분류를 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잘 살아 그거는 끝. 올게 이파리에서 영향을 뿌리를 안 주면 그거는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이 식물은. 동물은 체내에 위장을 가지고 있고 식물은 체외에 위장을 가지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 소와 액은 그대로 분비되고 동물이나 식물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형태의 움직여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동일한데 그러면 식물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복합비료 주고 앵겨 주면 복숭아가 물로 주고 나빠지죠?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검사를 했잖아요. 뭘 검사했냐? 흙을 검사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검사해보고 몸속에 많이 들어서 그거 빼보고 다른 거 먹어갖고 몸을 바르면 되겠죠. 앞으로 통이라도 봐야 돼요. 분명히 그 기준, 혈액의 기준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기준보다도 우리 동물이니까 몸속에 저장을 많이 할 뿐이래요. 근데 식물은 많이 저장을 안 하고 지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커야 1등을 하거든. 안 죽거든. 식물은 많이 저장 안 해요. 근데 가을에만 저장하고 낮에 여름에는 얘네들도 그 상록수처럼 잎에도 저장해요. 그럼 몸통에 저장하고 몸통에 저장을 했다고 못 보는 게 여기에 있는 인산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저장을 했다면 여기 인산이 그냥 나와야 돼 줄줄. 근데 요소 주니까 인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깨끗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여기에 저장 안 한다고 봐야 돼. 이 몸통에. 몸통에 저장 안 하면 어디에 저장하냐? 잎에 저장하는 거죠. 잎에. 잎에 저장했다. 이 잎에
엠보싱을 만들어 가지고 과일로 쓰는 거죠. 광합성하고. 저장 기간은 상록수나 낙엽가수나 잎이 나고 난 다음에 저장 기간은 체내 저장 약물이 끝나고 저장 기간은 잎에 저장한다. 잎에. 그리고 체내에서 이거 몸통에서는 그 대학 교수님 밝혀낸 자료 보면 3분의 1을 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 저장하고 3분의 1 쓰고 또 새순이 올 때 잘라 뿌리고 나면 또 3분의 1은 쓰고 3분의 1 저장하고 그래서 나무를 배가 잘 안 죽는 원리가 그거거든요. 껍데기 베면 죽어버리잖아요. 뿌리 굶어서. 요 껍질 깎으면 죽어버리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토벌배가 배가 잘 안 죽는 원리는 그거예요. 잎이 나고 날 때 3분의 1은 남겨놓고 나오니까. 그래서 살겠죠. 지금 그 연면 시비는 몇 번 했습니까, 이게? 보자. 한 10분 넘을걸요. 10번이야. 나무는 이제 바꿔지고 있는데 요소 부족. 요소 부족. 우리가 오신 분들 요소 부족이 눈에 보입니까? 노란 이파리 좀. 그렇죠. 그리고 엠보싱 하는 게 엠보싱이 안 보이죠? 예? 엠보싱이야? 없어요. 이거 엠보싱 아닙니다. 이거 엠보싱, 요건 엠보싱이에요. 요 이파리 엠보싱이에요. 요거는 엠보싱인데,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면 엠보싱 맞죠? 요거 엠보싱 한번 만져보세요. 살짝 나와요. 더 나와야 돼요. 엠보싱이. 이게 왜 이렇게 얇냐면, 그거 한번 만져보세요. 그거 엠보싱이에요. 왜 이렇게 안 맞냐면, 이 나무가 가리가 많아가 이동량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빨라서 그래요. 토양에 가리가 많아서 요소를 주도 너무 이동이 빨라서 그래요. 이동이. 테두리 아니요. 눈 감고 땡겨보면 볼록볼록해야 돼. 아니 저기 포도는 확실히 만져보니까 엠보싱이 나와요. 다들다들하더라고요. 예. 그 지금, 없어. 조금 얇아서 그래요. 거의 나올 단계에 있고, 일부 나오고 있고, 아랫잎은 조금 나왔어요. 예. 아들아들한 게 뒤에 그 뒤에 보면 맥이. 아니 만져보면 집 자체가 볼록볼록하잖아. 만져보면. 이건 엠보싱 아니고, 조금 나올라 그래요. 예, 요 이파리. 요거 따요. 요거 앞면에 나와요. 눈 감고 딱 당겨보세요. 앞면에. 눈 감고 딱 당겨봐. 복 가로. 약간 옆으로. 볼록볼록볼록하게 나와요. 그거부터 더 나와야 됩니다. 그 쭈그러지면 안 돼. 모든 잎들은 이렇게 내려간 거는 봄에 나올 때 테두리에 이슬을 맺어서 그래요. 가해가 타서 요래 오그러졌거든. 이렇게 커야 될 게 오그러졌거든. 그럼 살이 찌면 이게 원래도 오그러진 만큼 도로 튀노 이래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앞면이 살이 찌기 때문에. 이파리가 여기 또르르 말리는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원리 뭐 때문에 그런 거? 뒤에 살이 찌면 까베기 됩니다. 살이 찌면 해 뜨면은 예. 또르르 말았다가 예. 해지면 싹 피고. 그게 그 만져봐야 되는데 이게 그 고추잎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양이 많으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뺑 돌아요. 고추잎이. 고추잎이 살이 찌면 이렇게 이래 있다가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뺑 돌아요. 이 영양이 많으면 이게 다 못 엮기 때문에 이게 까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야만이 면적이 늘어나요. 대표님 지금 저 이 광합성 작용 때문에 설탕을 뭐 이래 유튜브에 그 보면은 그저 500m에 뭐 300g 열어 500g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털복숭 같은 경우에는 붓을만 할 때 그때까지만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뺀지리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까 같습니까? 예, 이거는 좀 커도 조금 공만 할 때까지. 예, 지금도 조금 낮춰가 써도 됩니다. 한 1kg나 요래 써도 괜찮아요. 500g이면 예. 예, 왜 설탕을 쓰냐면 이 같은 경우에 자기 영양소를 버리고 있어요. 네. 이슬을 맺으면 자기 영양소를 다 못 먹어.
그럼 우리가 여기다 설탕을 줬다. 예. 여기다. 그럼 탄수화물 늘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녁에 먹은 영양소를 여기 설탕물이 있으니까 안 버려. 자기가 활용을 해. 뺀지는 지금 써도 관계는 없다. 그렇죠. 설탕물이라는 거는 얘들이 몰라요. 뿌리에서 뿌리에서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을 가져서 탄소 동화제해서 만든 거나 우리가 연면시비한 거나 두 개를 갖다가 분류를 못 시켜. 그러면 우리가 설탕이란 좋은 영양소를 쓸 수가 있잖아요. 잎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설탕을 안 줬는데 탁구공만 근데 설탕 근데 제빛 곰팡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설탕을 줘야만 제빛 곰팡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테두리에서 이슬을 맺히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여기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나와요. 뿌려 먹은 거. 요 속에 탄수화물이 많았다면 이슬이 안 맺거든요. 근데 없거든요. 그럼 나와. 먹는 순간에 점도가 낮아져서 뿌리가 설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뱉어낼 때 뭐가 나오느냐? 뿌리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로 시기가 여기까지 온 건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강합성을 해야만이 탄수화물 바뀌거든요. 강합성 하기 전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밖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게 누구예요? 제빛곰팡이. 예. 제빛곰팡이. 예. 이슬 안 맺으면 제빛곰팡이는 안 와요. 하우스에 지금 포도에 제빛곰팡이 오가지고 올해 포도알이 흘렀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금을 농법하는 농가들은 100평당 요소 10kg에서 20kg, 뭐 30kg 이렇게 준 사람들은 이슬 안 맺으니까 제빛곰팡이 안 와요. 알이 안 흘러. 그런데 먼저 수정시키면서 농용 마이신을 쓴 것도 균이 없어서 안 오고. 이제 이해되죠? 제가 3년치 하거든요. 예? 3년치 하고 있는데 예. 첫에 내가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잘못했는 줄 아는데 참 열심히 했거든요. 예. 좋은 먹면시비부터 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과도 크고 당도도 높고 밑에 것도 하루가 잘 익었어. 예. 잘 익었는데 주로 털복숭이 때 따니까 7월 중순에 따는 건데 그애가 농약은 내가 참 잘하거든. 벌레면 이거 석풍 이는 거 없이는 아주 아뜰하게 졌는데 3분의 1은 버렸거든요. 저 순나박 묻고 제빛곰팡이병 오고 그래서 야 이거 저 설탕 잘못해가 그런가. 설탕은 제빛곰팡이 안 핀다. 설탕은 이제 바닥에 제초제를 쓸 때 식용유 퐁퐁을 써가지고 기름 소독을 해가지고 나비들이 안 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충은 과실의 향을 맡고 한다. 우리가 과실을 좋게 기르면 영양을 먹이가 얘들을 좋게 기르면 첫째는 이 향이 좋아져요. 그 자기 독성이거든. 근데 독성을 먹고 사는 나비가 와요. 지는 소화시키를 주니까 나비 알을 까버려. 먹어 살으라고. 그런데 사실은 얘가 향기를 풍길 때는 독성이에요. 독성. 그 다음에 우리 제피향, 그 다음에 방아, 박하, 이런 거 다 향이 벌레 몰아넣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복숭아도 자기 고유 향이 있거든. 그 향 때문에 나비나 못 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면시비에 여기에 살을 찌고 좋게 하잖아요. 그 향은 독성인데 나비한테는 뭐예요? 좋은 향으로 바뀌어버려. 좋은 향. 그래서 그리고 이제 향은 정말 좋아요. 예, 비료가 작아서 잎이 두께가 얇으면 여기서 뭐가 맺어? 이슬을 맺어. 이슬을 맺으면 여기는 제빛곰팡이가 와요. 제빛곰팡이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오는 거고 녹균병은 여기에서 가리 가다에서 고온 열상에서 오는 게 녹균병. 흰가루병은 질소 부족에서 탄수화물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잎이 엠보싱이 안 돼서 온 거거든요. 그 세 가지 병은 요소를 줘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 놔면 병이 안 온다. 병이. 그래서 병은 우리가 잎 두께가 이 두께가 유지가 비가 오버니까 이러면 금방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토양에 여기에서 이시값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요소만 줘도 가리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요소를 줬는데 그 요소가 너무 작아 NK 줘버리잖아요. 그럼 복숭아 물러져 버려. NK 주는 순간에. 그래서
토양을 이제 찾아가 보니까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방금 내용한 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대요. 그죠? 왜 생겼느냐? 토양에서 성분이 안 맞더라. 토양 성분이.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나 처방전을 받아가는 게 복숭아가 생날 때 되면 NK 주라 그러잖아요. NK 주는 순간에 복숭아 물러져요. 왜 물러지느냐? 토양에 지금 가리가 많은데, 자, 주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가리가 많아. 상당히 많아. 이 토양 분석에. 유기물 25에서 30인데 35가 있고, 인산이 300에서 400인데 1182가 있어. 그럼 가리가 0.4에서 0.8인데 1.25가 있어. 그럼 이 가리가 몇 년을 해를 주느냐? 앞으로도 5년을 안 줘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타까워서 어쩌다 좀 주부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가 퇴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복숭아 농사 망쳐야 돼요. 그러면 요소를 갖다가 몇 배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비료를 갖다가 퇴비를 준 것도 마지막에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퇴비 준한 거 까먹고 영양제가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센터 교육 전부 거꾸로 가르쳤다. 내가 그래서 교육을 참 많이 받는 지금 다녔던 사람인데, 당신들한테 밭에 3년 비로 요소 하나큼도 주지 마라 하거든. 예. 그러던 인상 가리면 좋된다 하거든. 그래서 가리가 열매 가리인데 가리를 줘야 과일이 열고 있다고 죽 잡고 막 가리 갖다 뿌리고 NK 뿌리고 요소는 안 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물러서 복숭아 못 써요. 작년에 우리 벽용씨 그 요소 주니까 단단하죠? 복숭아가. 작년에는 가리가 많다 보니까 물은 건 적은데 과가 안 굵고, 예. 황금알을 알기 전에는 여기가 색은 났는데 다 물렀어. 근데 재작년에는 제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알죠. 제가 작년에 신선밭에 이제 작년에 요소하고 이런 걸 안 했으니까 그냥 이씨만 올리려고 복합을 줬거든요. 이 밭에도 다 복합 줬어요. 작년에 요소 안 줬어. 복합 주고 그 밭에도 복합 주니까 어떤 밭에는 단단한데 황금알을 하니까, 어떤 나무는 똑같은 밭인데 그냥 물러. 근데 오늘 가봤거든요. 물은 한 개도 없어. 작년에 물렀던 나무도 한 개도 안 물러.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요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리, 그러니까 복합을 했는 밭이 토양 검증을 올해 봄에 다 해봤거든요. 전부 저렇게 나오는 거야. 가리, 마그네슘, 칼슘 다 과다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 복합비료 작년에 줬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 물론 제가 퇴비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올해는 요소를 이제 급이 나니까, 아니지. 그 처음에는 명품을 냈어요. 가리하고 섞여 있으니까. 명품 300 그걸 했어. 예, 명품 300을 했는데, 이 박 대표님이 명품 300 갖고 왔는데, 요소를 하라 그래갖고, 요소를 농협 가서 40호를 했어. 했는데도 이시를 찍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대표님이 더 하라 그래갖고, 그래가 뺑 돌아가면서 밭에 전부 다 하면 다 했어. 그러니까 요소가 거의 한 100포 들어가더라고. 명품 300 30포. 하여튼 제가 지금 4,000평에 명품 330포 20포, 20포 들어갔습니다. 20포 들어가고, 하여튼 요소 한 100포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이제 이렇습니다. 잎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요소 뭐 더 주고 이런 거는 이제 급은 한 개도 안 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안 주면 일이 안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주면 일이 안 나와. 지금 아까 주당 제가 2kg 주라 그러잖아요.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당 3kg 준다고 해가 되진 않거든요. 예. 그 강의자가 못 줄까 싶어서 지금 2kg 주라 그런 거지. 여기에다가 보약해 3kg 준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거 아니대. 제가 시험할 때는 그 주당 그 감나무 좀 큰 놈한테 50년생 좀 큰 놈한테 제가 한 나무당 10kg를 줘봤거든요. 요소를. 그래가지고 전체의 나무에다가 보면 밑비료를 요소를 5kg씩 그 3만 평에 줬거든요. 한 나무당 5kg씩. 21-1로 5kg 줘보고 요소도 5kg 한 3만 평에
한 2,000포를 뿌려봤거든. 그래도 도장지만 크고 안 크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황금알 농구에서는 이 봄순을 먼저 목매시, 변매시 키워놓기 때문에 복숭아 가지만 적절히 배열하면 우리가 요소 비료주면 어디로 가냐면 요 과일로 가요. 근데 우리가 그 황금알 농구 안 하고 비료 주는 것도 이가 전다 비료가 도장지로 다 가버려. 상부세에 가버려. 그리고 요 복숭 따고 바로 요 끝물 남아 이었다는 복숭인데 그거는 지금 그럼 요소를 줘야 되느니. 이것도 주락하는 방법. 주락하는데. 이것도 지금 복숭아 좋은 거 딸락하면 네. 한 3kg 조락하는데 이 나무에 제가 작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은 지금은 더 주면 안 되거든.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지. 비료는. 요소 그러나 좀만 옛날 어른들은 아. 난리 나죠. 복합이가 여기가 뭐니까 지금은 이제 더 주면 안 된다 하거든. 모든 게 끝났단 복합 좀 말이야. 많이 이제 나죠. 입두름을 바라고 우리 있는데 그 주락하니 줘야 되겠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천홍 있죠. 천홍밭에 색 났을 때 요소 다 했어요. 이시를 해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잎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니까 제가 연면 시비하고 땅으로 요소 다 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황금알 농법 하면은 그 겁이 안 나는데 안 나. 만약에 황금알 농법 안 한 상태에서 요소를 그저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예. 혹시나 굴 굴려고 요소 해도 되느냐 물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거 하지 그런 말고. 사람들한테는 하지 마라. 그렇죠. 그 왜 안 그, 상태에서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너무나 요소를 적게 주기 때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니해가 손해 갔다 그래요. 지금 이 나무가 요소를 먹으면 이 덩치에 2kg 주도 작고 3kg 주라 하는데 근데 여기 복숭아 살짝 크면 돈이 얼마나 올라가요? 상당히 올라가죠. 엄청나지. 예. 한다이만 높이도 그렇죠. 엄청나게 그런데 요소값은 몇배 빼고 남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은 비료 주라 하면 손이 옹골리 갖고 조금 주나니까 효과가 날랑말랑한 밖에 안 되거든요. 요소를 처음 주면 요 가리가 있는 거 하고 작게 주면 가리 가다 현상은 물러져요. 첫째는 물러지고 그 다음에 요소가 더 늘어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럼 조금 주갖고 그 다음에 또 뭘 치나 색깔나 약 가리 들은 거 첩보죠. 요소 줬다고 색깔나 이제 가리약 치잖아요. 그렇지. 인성거리. 그러면 여기다 또 가리를 쳐버리고 밑에서 요소 조금 주면 더 많이 물러져 버려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치면 염으로 준다고 쳐야 하는데 치면 안 되는 게. 칼슘제 같은 이런 것도 아니요. 잘 보고 써야 돼. 복숭아가 물러지면 퍼뜩 집에 가서 뭐 영양이 없으면 설탕 이런 뺀질이 같은 게 설탕만 1kg 하고 요소 한 2kg 하면 단단해져요 금방. 그게 간단하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요 색깔 나는 거 요 단단하고 요 색깔 나게 쳐보면 얘 금방 물러져 버려요. 왜? 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리는 더운 비로 물러진다. 요소는 단단한 비로 젊어진다. 시원한 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인산가리, 폴리인산, 아미노산 안 해본 거 없으면 다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폴리 인상 주가 마차 인상 다 했는데. 다 해봤는데 그놈이고 별 효과는 아가. 못 봤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밑에서 먹으니까 먹은 만큼 얘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저는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도 지금 칼라 예. 1.5리터 였고 예. 그다음에 야마가리 2kg를 넣거든요. 그 염화가리 2kg를 먹어내려고 하면 예. 봄부터 때까지 목면 시비를 계속 했었어요. 해도 말았던 이게 엠보싱이 나올 정도로 많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는 예. 지금 매일 물로 뿌려. 복숭아 빨리 딸라고. 6월 25일에 복숭아 딸 그 엊그저께 예천에서 강의하면서 빨리 요소 더 주라 했거든요. 예. 25일 날 복숭아 따는 걸 갖다 요소비를 더 주라 했거든요. 왜? 매일마다 물을 쳐뿌리고 있어. 빨리 복숭아 빨리 따야 돈을 버니까. 예. 물 뿌리고 있고 연면십 사흘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1.5kg 옆에 잎이 노래요. 약간 노래져 버렸어. 요 정도로. 네. 그러면 얘가 안 가 있다.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복숭아 딸 때 잘못 물러진다. 욕심내지 마라. 그럼 빨리 요소부터 주라. 그 요소도 지금 처방을 해요. 야마가리 하기 전에 야마가리 많이 치는 것보다도 요소를 작년에 빨리 제가 이제 그린 2번 칼라 한번 하다가 이제 7월 달부터는 칼라만 하고 대신에 제가 가리를 계속 1kg씩 넣었어요. 나 2kg씩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kg씩 넣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복합비료를 줬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7월
중순까지는 괜찮아. 7월 초순까지는. 그 이후로 과일 안 굵더라고. 아. 딱 요만큼 해서 안 굵더라고. 네. 그 작년에는 왜 안 굵을까 왜 안 굵을까 했는데 그게 토양 검정을 딱 해보니까 답이 다 나와. 가리 가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지금 가리 연면 시비를 원래는 안 하거든요. 아, 잎이 노라니까 안 해. 넘어가지 근데 않고 말이죠. 아까 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가 이빨이 들어갔어. 이 엠보싱이 다 나와 있으면 가리 해도 돼요. 지금 제가 가리 안 한다니까.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요소로 가지고 이식값을 맞춰라. 그 밴드에 이제 글을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5월 24일에 제주도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풀어낼까 싶어서 배전에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 이제 글을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왜? 저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도 뭘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면 토양의 자원 낭비,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생산량 감소, 소비자 외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돈이 안 되고. 그런데 NK를 주면 18-18이잖아요. 요 놈이 가스가 빠져나오면 12.6밖에 질소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파리가 노란 힘줄이 놀았는데 가리가 많아서 여기다 NK 주면 어떻게 돼요? 주는 순간에 크기가 멈춰고 금방 멈춰고 돌아서면 조금 있으면 물러져 버려. 안 크고. 안 굵어. 절대 안 굵더라고. 이거 안 할 때는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층하고 많이 아니 지죠. 털복숭이 10가도 있고 11가도 있고 12가도 있어 재미가 있죠. 그렇죠. 그럼 작은 건 작은 대로 뭐 줘보든지 이러면 돼. 아 작년에는 암만 해도 14가 이상이 안 나와. 다 그때 딱 7월 중순부터가 다 안 굵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농업의 중심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게 그런 방법이 안 맞겠죠. 그게 안 맞으면 우리나라의 농업 재배력, 매뉴얼, 토양 분석 다 안 맞죠, 우리한테. 그 분석표 이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품종별로 이거 좀 달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더 세세하게 알아내야 돼. 이제 자원이 물자가 많다 보니까 복합 비료가 뭐 얼마나 이게 이제 사시겠죠. 옛날에는 비료 이름이 건비카지만 지금 비료가 싼 거잖아요.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그때 이름이 건비지 지금 건비가 아니잖아요. 60년대 이후 뭐 70년대. 그 지금은 건비가 아니에요. 물가보다도 싼 게 비료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흘러나오면 토양에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안 돼. 소비자가 그 과일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그죠? 맞춰서 위험은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 600평에 지금 비료가 좀 들어간 사람은 600평에 요소 한 20포 정도. 600평에. 그럼 우리 복숭이라고 해서 지금 저 매실밭에 1200평에 요소를 한 50포 뿌리 놓으니까 매실 1200평 50포 뿌리 놓으니까 매실 알이 굵어가지고 가무사를 전혀 안 타요. 근데 매실밭에 1200평에 요소 50포 뿌리를 하면 아무도 안 뿌리겠죠. 대표님 예. 죄송한데 황본 농법을 보니까 핵심이 이파리를 엠보싱을 만드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예, 중요해시는데 맞습니다. 엠보싱은 보통 후지에 꿀꿀 하는 게 이 엠보싱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 엠보싱지를 많이 섞거든 그죠? 아니요, 그 쭈글쭈글한 거하고 여기 이제 그 이제 많이 섞 건데 이제 엠보싱이란 눈을 감고 당겨 보면 요거 한번 봐주실랍니까? 모래알처럼 볼록볼록해요. 여기 엠보싱이 안 맞겠나?
여기 아까 그 만지면 맞아요. 요거 아까 그거 하고 던데 여기 엠버싱. 요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모래알처럼. 뒷면에 열어보면 그 몇 명에서 까끌까끌한 느낌이. 아니, 그거 말고. 앞면에. 안면 여기 요 복판에. 복판에. 거기에서 예. 솟아 올라야 돼요. 잎이 여기 핵심이 돼야. 저게 핵심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유막 겨울에 유막하고 봄에 목면 시비하고 연면 시비하고 가을에 단풍만 해가지고 요게 핵심이 돼야 쉽고 또 간단하고 또 막힘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엠보싱을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여기까지 엠보싱에 당기고 싶어가지고 속았어요. 요거 두둑한 용기. 불룩불룩한 거. 할때 엠보싱 하는 것 자체가 휴지가 울불룩하게 이 엠보싱이거든, 그죠? 예. 속아가지고 농민들도 혹시 속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엠보싱- 엠보싱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고 아까 그 땄는 거 보면 그게 두꺼웠어요. 그거 저 가다 가리 가다 이파리 한 깨매는 거 맞죠? 예. 그걸 또 너들 주워가 또 봤어요. 예. 나도 이게 엠보싱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게 이제 엠보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기는 작년에 예.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젓갈을 덮개가 확 달려버렸어요. 예. 그때 한강마을 농법을 내가 접하기 이전에 예. 미랑 요소 종합 그 가기 비료가 있어요. 그거 비싸더라고. 한 포에 네. 8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를 막 매일 뿌리 뽑거든요. 예. 매일 뿌리가 나 있긴 해. 따도 또 그만고 따도 그 빨리 이 원리하고 한것만 원리하고 비슷하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말 농법이 일리가 있다. 식물 생리하고 맞고 이치하고 맞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유튜브도 자주 보고 딴 거를 안 보고 이래가지고 농법은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지금 농사 짓고 또 매일 또 아침에 또 가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고맙습니다. 예. 황금알 농법에서는 요 생물의 생리, 예. 생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뿌리는 우리가 못 보죠. 잘 파립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 땅을 파야 되고 우리가 지상부는 얘가 눈으로 보면 보이는 면이 많으니까. 입만 보면 예. 뿌리를 알아 느끼면 알아야 되지. 예, 그렇죠. 이거만 딱 대면 뿌리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안 보이는 것도 볼 줄 아는 게 농사를 그 정도 실력은 돼야 안 되나. 예, 그래서 이제 최초 이슬을 베물면 예. 여기에서 이슬을 물을 내놓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와보니까 바짝바짝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처음에 봤어요. 예, 볼 때 저기 농사 짓는 사람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설탕이 줘가지고 바짝바짝한 게 아니겠나. 예, 이 생각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배가 고파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게 밥이 옳지 못 먹다. 그렇죠. 배고파 눈물 흘린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강의 듣다 보기는 저도 뭐 바짝바짝 빛나는 게 저기 이제 예, 배가 고파 눈물이다. 예,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예. 이제 과일이 크거나 작거나 당이 비슷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잎이 두께가 두꺼우나 얇으나 농도를 맞잖아요. 안 죽으려고. 예. 두꺼운 거는 뿌리에 소화액이 많이 내려갈 뿐이고 과실로 많이 끌어갈 뿐이고 엠보싱이 나왔다는 소리는 과일로 뿌리를 다 주고 비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저축이 되어 있다. 그럼 비가 사러워도 괜찮다 이거는. 그럼 이게 잎이 뺀질뺀질한 비 오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광합성을 해도 밭에 이래 가보니까 도장지가 지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게 뭐 신이 나왔는데 뭐 아니요. 이래 너 황금알 농법을 하면 도장지가 한 개라도 없어요. 지금. 예, 봄순이 강하되 보면 도장지가 늦게 나오고 안 나와요. 없어요. 예. 그 도장지 발생은 왜 나오냐면 얘가 영향을 안 보니까 뚫고 나가 위로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 여기에 연면시 보면 도장지가 안 나와요. 왜? 요 잎에서 내려가면서 여기에 잎이 햇볕을 제일 많이 보는 거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 나무는 햇볕이 많이 가는 곳에서 영양을 뿌리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 안 죽거든요. 햇볕 없는 데 가서 영양을 자꾸 좀 주고 보잖아요. 햇볕을 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DNA는 햇볕을 많이 보고 광합성 영양소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영향을 준다. 그 나무 전체가 목면시비, 연면시비에서 이파리가 영향을 많이 내려주니까 도장지로 갈 영향이 없어요.
왜? 요로 다 엎어는 거야. 그렇죠. 고루 갈라먹고 비료가 작아지 뿌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래쪽에 오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럼 아래쪽에 오는 게 줄어들면 상부세성이 발생해요. 상부세성을 막으려면 연면시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만 상부세성이 안 생겨요. 왜?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으니까 여기에서 영향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영향이 같이 와요. 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장지가 생겼을 때 끊어버려 하는데 저는 털어보면 영양이 끊는 것보다 그 영양이 골로 안 가겠나.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끊는 보다는 그 방법이 안 나왔겠나.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초리를 만들기도 하고 예. 해초리 끝에 이파리 몇 장당이라고 훑어비라 예. 해초리 털어보는 게. 예, 털은 것도 괜찮아요. 옆집이 쓰다 이가 털어가 옆에 보면 매 영양이 그 영양을 가지. 남들 도장지가 튀지 않는 싫어 안 튀지 않겠나. 끊어보면 의에 보면 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좋은 방법인데 예. 사과나 예. 단감이나 이런 데서 과수에서 여탄 배나 예. 도장지가 이제 나면 이 도장지가 영양을 먹으니까 이놈을 이거는 이제 써야 되는 나무거든요. 예, 이거 쓰는데 이거를 이파리 몇 장을 두고 싹 훑어버리면 나무가 안 자라요. 이걸 자르는 순간에 여기 반발해가 티 나오면 늦게 나오면 탄저병을 나빠지거든요. 해초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훑어나면 돼. 이 가지가 필요 없이 여기 놨다. 지금 이 가지는 수행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세운 거거든. 여기도 세우고. 그럼 여기도 다음 세울 거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참 늙으면 이 가지를 씌우겠다는 거거든요. 나무를. 그래서 이제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필요 없는 가지에 돋았을 때 자를 때는 될 수 있으면 높게 잘라놔야 된다. 이렇게 한 40cm나. 그렇지 않으면 훑어가 해초리를 만들어라. 너무 짧게 여기 자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균성 구멍병이 올라와. 복숭아는. 그 7, 8월 달에 바삭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8월 말경에 그때 자르면 이제 안 도단하니까 괜찮은데 도단할 때 자르면 세균성 구멍병이 나요. 저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건드릴 때 도장지는 요 놈을 이제 이걸 키우가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결가지로 바로 만들려면 이거 내년에 겨울에 요래 잘라야 돼. 2cm 높이 놓고 자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걸 키우면 단감이나 다른 사과에는 요 놈을 키워나면 여기 도장지 나 이 자리에. 그래서 이 가지 쓰면 안 돼. 이걸 여기 중간에 잘라놨던가 해초를 만들어 놨다가 겨울 전쟁할 때 요거를 2cm 놓고 잘라야 새로 도장지가 나고 웃자라는 가지 웃자르지 않는 가지를 만들어야 돼. 그건 또 달라요. 우리 대추라든지 저는 종류는 복숭아 가지는 이렇게 갱신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만들고 이거는 갱신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대추라든지 단감이나 뜰감 이런 것들은 가지 만드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또 그 강의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6월 12일 날 경산의 진량에 여기서 우리 복숭아밭 대회 있지만은 이 과수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거든요. 뿌리는 밥이 뭐냐? 뿌리의 밥은 요소다, 질소다. 그럼 토양의 비료는 뭐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거는 고정형 비료라고 보면 돼요. 플러스 증거이기 때문에 한 번 있으면 3년간 4년간 안 줘도 괜찮은 비료예요. 제주도의 백합에서는 4년간 안 줘요. 하우스 백합 농사를 지으면서 4년간 요소만 계속 주는데 1년에 백합을 2번씩 심어요. 그래서 요소만 줘요. 토양 분석해보고 요소만 주고 토양 분석해보고 요소만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양 분석해보고 퇴비 주고 비료 주고 결정해야 되는데 토양 분석해도 이걸 보고 믿나요? 안 믿고 그냥 주죠. 여기에 적정 범위가 있거든요. 적정 범위 양이 있으면 절대로 주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재배하다가 그 과정에서 잎색을 봐라. 잎색 요걸 가리가 있으면 노랗다.
인산이 있으면 몸띠가 새파랗다. 몸띠가 많아서 티 나온다. 인산을 청태를 잡으려면 뭘 줘야 된다? 요소 주 가지고 순환이 되면 인산이 안 나와요. 요소를 주서 순환이 되면 가리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살이 되겠죠. 그 과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많아도 얘들은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과일을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야만 시장성이 있다. 밥을 계속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소는 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계속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소는 그거는 계속 주는데 간격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간격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잎에서 엠보싱이 줄어들었을 때만이 줘야 그 양을 맞춰야 되니까.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미리 좀 줘놔야 됩니다. 비가 장마가 진다 그러면 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살리는 이 요소가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계속 생장하고 하는 이 역할을 하니까 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계속 사람도 잘 되게 살려주는 역할을 계속 하듯이 예. 요소도 꾸준하게 계속 주는 게 안 맞겠나. 이월하고 저하고 대표님하고 이치적으로 맞아가지고 내가 이 한강화 농법을 이게 일리가 있다. 이래가 내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발할 때 총 개발하는 기간이 한 32년 걸려가 아직까지 더 가고 있으니 근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숙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그 농가에서는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다 그랬는데 비료 줄여 소리 안 한다고 안 주고 있어요.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빨리 비료 줘야 됐네. 노지 고추밭에 키가 크니까 아이고 비료가 많다. 키가 크는 건 비료가 작아서 우짜라거든요. 이파리가 둥그러지도 비료가 작고 키가 커도 비료가 작고 이파리가 안으로 쪼무러지고 이파리 두꺼우면 가리가 많고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소를 주니까 나무가 늙어가지고 다 썩었는데도 예. 조금만 버티도 계속 요소도 있긴 늙었는 것도 살리더라고. 계속 새가 이파리 열매도 똑 하니까 예, 굵어집니다. 굵어지고 하니까 원래 제가 이 밭이 예. 갱신하려고 했는 밭입니다. 그 요소 저기 지금 살아나더라고. 거의 다 살아났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이거 제가 받았을 때 예.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천홍이 반텀이 천홍이거든요. 예. 좀 원래 받았거든요. 예. 딱 저 상태에서 바다가 이렇게 바뀐.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네. 해주는 게 요소다.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소가 하늘에서 뽑는 기거든, 그죠? 질소를. 하늘이 하는 역할이 다 살리는 역할을 죽이는 호생 오살이고 살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요소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소를 주면 농사하는 데는 이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엠보싱을 만드는 게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기를 가지고 이식값을 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소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공기 중에 질소도 질소고 공기 중에 질소는 번개로가 깨부시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럼 요소를 갖다가 녹이 먹는 사람 게 누구냐면 아카시아, 칡, 콩가식물, 크로바 이런 종들은 이제 박테리아를 키워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녹이가 지금 요소 비료를 만들어 먹어요. 질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콩, 뭐 메주콩, 뭐 그 팥 이런 것도 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그런 이런 복숭아나 뭐 사과, 배, 포도 얘들은 질소를 녹이는 능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강압성을 해서 만들어 쓴다 하는데 그거 갖고 미미해서 우리가 생산성에 도달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요소는 어디서 만드느냐? 석유 뽑을 때, 석유 정제할 때 거기서 이제 만드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 쓰다가 지금은 뭐 저가 안 만든다 이야기 들었거든요. 왜? 더 좋은 걸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요소는 싸니까 가격이 그건 안 만들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보다 더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만든 나라에서 수입해가 쓴다. 요소 비료는 유한하고 요소가 석유 정제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석유 전지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요소는 매일 나쁜 놈 배웠죠. 그렇죠.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뭐 체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요소 주면 키가 커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성장시키는 것만 하지 열매하고는 열매는 주면 큰일 난다. 작게 줬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주면은 물러버린다고 그러고 병 심하다 그러고 예. 옛날 그렇게 하면 배웠고. 예. 그래 지금 우리가 토양 분석했을 때 이렇게 비료값이 나오면 이게 대추 밭인데 이 대추 밭에는 뭐만 줘야 돼? 요소만 줘야 되거든요. 이래 비료값이 높으니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높으니까 요소만 주가 재배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퇴비를 주고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천 비료를 보면 요소도 있고 용성인비도 있고 용가린도 있고 뭐 염화가리도 있고 항산가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우분 뭐 돈분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거죠. 요소까지는 맞는데 요소는 맞는데 양이 너무 적고 그러면 여기 인산이 너무 많은데 또 뭐 용성인비나 용가리는 줄여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고 그러면 우분이 여기에 그 유기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도 또 왜 축분을 줘야 되냐 인산가리 더 가다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이 자료, 이 농업기술센터 게 아니겠죠? 농촌진흥청의 매뉴얼이에요. 그럼 이 매뉴얼도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우리는 농업의 주인이에요. 완전 거꾸로 가고. 그 농업의 우리가 주인이지 잘못되고 잘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주인이에요. 근데 머슴이 잘못하면 머슴을 고치더라 우리가 이제 하여튼 오늘 이렇게 더우신데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황금알 농법에서 해석하고 한 이 이론이 우리 농업의 현실에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숭아 크고 되지 이놈이 크겠냐고요 도대체. 뭘 먹고 커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잎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가 기판력, 판단력 이것도 계속 유튜브 방송하는 게 그런 거고 엊그저께 예천에 복숭아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좋았다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나쁘다는 이야기가 끝까지 하고 있어요. 왜? 골분을 갖다 주고 골분을 골분도 하락합니다 이러고 유튜브에 이러고. 골분 주고 당도 올리는 데는 최고란 겁니까? 네. 골분을 주고 거기다가 유황칼슘을 주가지고 들어서자마자 이파리 노릇탱탱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빨리 요소를 주라고 난리를 지났어요. 예전에 한 2년 전에도 촬영하시면 작년에 갈 때마다 좋다 그래요. 예. 밭에 들어서자마자 좋다 올게 들어서자마자 나쁘다 집 올 때까지 나쁘다 하고 그 저가 뭐 한꺼번에 홍보해도 좋다 할 리는 없잖아요. 왜? 잘못된 거는 고치면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지가 이게 많다고 해서 복숭아 못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 개 있다고 복숭아가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상주에 가면 포도 가지를 요 가지와 가지 사이를 6cm 요 가지 사이 요 가지를 포도 가지로 담그러 매는 가지 사이를 6cm 그러면 저는 이 가지 길이가 더 많아. 5개 정도 달아나. 5개 달았으면 다 굵어요. 엠보싱만 만들면 돼요. 예. 여기에 많이 달았다고 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먹고 남아 있으면 되거든요. 예. 엠보싱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 토양 분석에 이 복숭아는 우리 복숭아의 3분의 1도 안 달리십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더 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 초기에 많이 그라줘야 된다. 엠보싱. 따라가면 엠보싱 만들어가 대표님 말씀 따라하면은 아무리 달아도 괜찮아. 괜찮아. 된다니까요. 아무리 달아도 괜찮아. 그런데 대표님 이거 지금 저 맹물 시비 안 하고 비 올 때는 뭐 4, 5일 간격으로 해도 괜찮다 한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비 올 때는 뭐 비 오기 전에 하고 비 오고 나야 하고 이래 했는데도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맹물 시비 할 시설이 안 돼가 있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혹시 또 역효과 날까 싶어가지고 효과 당연히 역효과 나죠. 예, 경화가 돼버려요. 우리가 황금어농법에서 영양제 치고 남는다고 해서 예. 제일 처음 친자를 치면 잎이 굳어 경화돼 버려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만들 때 왜 이를 두 번 하고 영양제 2개, 3개 해야 되냐는 거죠. 한 개만 이면 끝나지. 그죠? 황금어농법에 한 번만 치고 한 가지만 해야 되지.
두 개, 세 개 엮으면 임금비 더 들으면 돈 더 들어져. 이럴 때만 돈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딱 맞춰 놨어요. 그러면 복숭아가 많이 달았다 안 큰다. 그 망고 거짓말이에요. 왜? 여기 엠보싱만 나와 있으면 복숭아 주고 남아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 지금 상주에서 어제 만나니까 어떻게 돼 있냐. 포도를 갖다 넘보다 한 5배로 다른 것 같아. 2m 40에 포도를 80송이 달아놨다는데 그 가지 사이가 작년에 요 가지 사이가 6cm 그 포도 집게 거리 6cm 올게도 6cm 그 2,800평에 뭐 8만 송이를 달아놨다 하는데 지금 올게 막 일반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하고 좀 다른 거는 얘들은 햇볕을 갈라 안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에 가다가나 우리 동네에 가다가 담쟁이를 보세요. 담쟁이를 보면 한 덩굴이 있으면 잎을 폐가 있어. 이렇게 넙죽넙죽해 있고 여러 가닥 있으면 딱 똑같이 채가 딱같이 해 있어요. 담쟁이나 포도나 같아요. 이파리 여러 개 되면 요렇게 딱 접어가 요렇게 딱 돼 있어. 혼자 있으면 이렇게 패버리고 포도 혼자 있으면 한 덩굴 있으면 20cm 6cm 다 들어가. 그러니까 영천에서 지금 했던 게 20cm 13cm까지 줄였거든. 덩굴 간격을 13cm. 그럼 상주에서는 6cm까지 또 줄였어. 그러면 일반 재배에 2.5배가 아니고 3배 4배 따는 거죠. 그 왜? 여기 엠보싱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얘들이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할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요쪽에 영양제 맞고 요쪽에 하면 요가 그 영양 생산 안 하면 요쪽으로 관이 막혀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포도봉지를 빨리 사고 포도에 그 설탕이 안 묻게 영양이 빨리 쳐야 돼. 안 그러면 요쪽 면 영양제 안 맞으면 안 펴있기 때문에 면적이 적으면 이파리가 30%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한 이파리 속에서도 요 이파리 속에서도 요쪽에는 그늘지고 요쪽에 연면시비 하잖아요. 그럼 그늘지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요쪽에 관을 닫아버려. 우리 이파리는 다시 보셨죠? 어떤 이파리 한쪽만 요만큼 죽은 거 보셨죠? 누렁이가. 이파리는 원래 식물은 잎이 영양 생산 안 하면 손실분을 보고 그쪽을 말려가지고 도마리 지어버려. 매듭을 해버려. 매듭을. 여기 없어도 괜찮거든요. 여기 말라 죽어도 요 부위 잘못되기 때문에 요쪽에 영양 손실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는 나무들 우리가 이제 알거든요. 도장지는 안 큰다 하는 거 알죠? 그럼 어떻게 도장지는 안 크니까 봄에 연면십이 더 열심히 해갖고 봄순을 딱 캐안하면 되겠죠. 도장이 나기 전에. 그럼 과실이 다 크는 거죠. 근데 저 포도가 뭐냐? 예. 저는 사인이 아니고 MBA인데 네네. 예, 가의 요리가 또 약해난 게매로 사르르 타거든요. 밑에 비료를 작게 줘갖고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려서 그렇지. 뭘또 같은 거냐? 요소를 작게 줘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려서 그렇지. 이게 내가 포도농사 20년에 포도농사 진짜 잘 짓는다고 시장 가면 최고 돈 받은 사람인데 예. 자신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상하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탔어요. 뭐 그렇게 하얀 맛 사르르 타고 우유간 또 괜찮거든. 그렇기나 말기나 요소는 이제 배가 고파서 눈물을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그때 눈물 흘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산가리, 칼슘 요것들이 이제 태워먹어. 요거를 포도 이파리를 가에 태워먹고 거기에다 탄 자리에 아미노산 단백질도 모여요. 그럼 다음에 제피곰팡이가 와. 제피곰팡이가. 그래서 이제 약기가 나서 그런가 약이 저 검사해보라니까요. 그렇게 이 토양 분석하면 나와요. 딱 나와야. 이거는 했지. 이거는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 만날 똑같은 거 안 하다가 올려서 나도 요소만 했지. 왜 나왔기나 말기나 요소밖에 안 했어. 그 요소를 비비를 하고 추비하고 전부 요소밖에 안 했어. 요소를 밑에 뿌렸어요. 녹였었어요. 응? 녹였었어요. 그냥 뿌렸어요. 우리는 노지지. 아 노지. 네. 그러니까 주고, 엠보싱 물 그것만 주고. 하면 되지. 도장지 관리 일을 하고 이거는 못 던져. 급하면 잘라냅니다. 이것도 잘라도 괜찮아요. 이거 잘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포도는 저거 있는 가지를 좀 많이 두면 복숭아가 도장지가 안 나요. 이 가지 너무 적게 돼서 이 나무는 원래 가지 배열이 없잖아요. 이제 알이 차는데 이 나무가 내년 되면 더 알이 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장이 지금 좀 적어서 아니요. 도장지 입으면 하는 거. 아니요 나무 가지가 적었어요. 적어. 그 봄순이 많아야 많이 봄순이 많으면 도장지 안 나요. 강전지를 하게 되면은 도장이 도장지 자동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소금 전쟁을 하게 되면은 도장지는 거의 발생을 안 해요.
내가 하던 그 강전지를 했기 때문에 이 반발력가 그런 게 발발해가는 아예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이 소금 전쟁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별로 안 나와요. 맞습니다. 내 말이지. 그건 아는데 내 하던 지금 대로 현재 갖다 나와 있는 쓰고 상태 네. 많잖아. 이 상태를 어떻게 다른 데는 이 나무에 비해 강전지를 하지. 맞습니다. 이 나무에 비해 가지고 강전지합니다. 이 나무에 비해 가지고 가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전형이 됐는데 작년보다 먼저 이 나무가 가지 수행이 많이 나왔고 내년 후년대에 꽉 찰 거예요. 나무가 수행이. 그 이제 작년 같으면 이거 나무 텅벽 저런 거 비실비실 죽었거든요. 저 가지가 꽉 차가 있는데 그럼 작년에 이 하늘 다 이거 지금처럼 그늘이 없어요. 여기 들어오면 이게 지금 한 편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게. 여기가 작년에 이 가수원에 들어오면 더워서 못 살아요. 그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 살아나는 대로 맞아. 나도 죽어가는 날 새나무를 지금 살리가 서서히 살렸거든. 삐비 완주밖에 안 나와. 만나 해마다. 예? 안 나오고 이거는 아예 도태지고 비불락 하다가 장이 시다가 심심하면 가지고 요소 갖다 지헌다는 거지. 그리고 올게는 잘 나서 기념이 살아가지고 담는보다 더 싱싱해. 아하 이 요소 줘야 된다 하는 거는 막 알긴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엠보싱하고 토양 분석법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 보면 여기에 인상가리가 있으면 요소로만 농사져라. 이제 글로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표에 이제 우리가 기준만 보면 농사는 짓는 게 문제없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식물을 어느 종이든지 보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복숭아, 그 감자 같은 거는 이래 있으면 이 한 이파리만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가리나 인산이 많고 요소가 없으면 수분이 있어도 한 이파리가 시들어 버려. 이것만 시들어 버려. 그래서 그 감자 같은 것도 100평당 요소를 한 포씩 우비를 해라. 2번씩 해라. 그래야 감자가 양이 나온다. 그걸 가리키고 뭐 감자 같은 건 심을 때 요소를 한 100평당 2포씩 씌어가 심어라. 그래야 좀 양이 나오지. 그 이제 토양 분석해보고 인상가리가 있으면 요소만 밑비리면 되거든요. 그 우비리 요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거를 갖다 맨날 복합비로 조였다 보면 인상가리 갖다 대도 농사 안 돼요. 얼마나 인상가리가 심하냐면 마늘을 심고 마늘을 복합비로 우리가 한꺼번에 농구에서 이제 한 6개 이어가 심었단 말이에요. 완전성을 마늘을 빼고 나락을 심고 겨울에 이제 그 흙을 파고 올해 6포 연 그 흙을 파고 2개 조사해보니 똑같아. 나락을 심어도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 백합에다가 4년 동안 요소만 주고 농사를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죠. 인산가리가 적정 범위만 있으면 인산가리는 하나도 안 주고 요소만 가고 농사 계속 져요. 그렇게 농사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사 처음에 시작해서는 다른 비료를 쓰고 제일 어떤 우리가 식물이 지상부에서 중심은 탄수화물, 엽채류에서 오거든. 에너지가 동물의 에너지는 엽채류에서 오는데 엽채류 속에서 탄수화물이 주가 되고 식물들의 에너지는 지하부에서 거의 질소분이 에너지예요. 질소를 먹어야만이 같이 옆에 있는 돌가루를 뿌리 위산이 뿌리에 쏘아낼 때 산 우리가 위산이 나오죠. 뼈다귀 묻어 녹이 뿌려. 우리 닭 뼈다귀 묻어 뭐 계란 껍데기 조금 묻어 녹아보고 없잖아요. 근데 수박씨는 안 녹죠. 그건 단단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도 안 녹고요. 뼈다귀는 다 녹는데 콩나물 대가리는 안 녹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뿌리에 그거 산도 돌가루 녹여요. 돌을 녹이 먹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녹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소화액의 양이나 농도는 잎의 두께에 비례하는데 잎의 두께는 또 뭐가 비례합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설탕물이죠.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 뭘로 만들어요? 광합성을 만든 질소로 만들어요. 질소로 만든. 예. 질소는 원천으로 들어가면 자연에서 온 거죠. 그렇죠.
토양에서 우리가 석유를 뽑을 때 정제할 때 나오니까 그 석유는 또 뭡니까? 옛날에 우리 지상부에 있던 식물에서 뽑아낸 거죠. 식물에서 뽑아낸 거다. 그래 원천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바닥에 우리가 그 식용유 퐁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그 나무 밑에 어쩌다가 그 뭡니까? 뭐 엔진 오일을 좀 뿌리거나 뭐 해도 나무에 이상이 없어요. 그게 광물이 아니고 식물이거든. 원래 원 자체가 자동차 엔진 오일 폐유 그런 그것도 식물입니다. 원 자체가. 그럼 바닥에 그 저 식용유 그걸 유막 코팅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지금 이거 풀이 자라는 상태에서 제초제를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 보통 500리터에 보면 물 500리터에 그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그 저 뭐 식용유 5리터 그다음에 퐁퐁 뭐 한 500cc인가 넣어가지고 아, 이거 2 하면 된다 그래요. 내지 3리터. 2리터 3리터 그래가지고 바닥에 하게 되면은 나비가 안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비 예. 종류.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노린재도 해당이 됩니까? 그게서? 냄새는 안 와요. 아 노린재도 안 오고. 예. 그것들이 이제 노린재가 가장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 해를 많이 가거든요. 거기 그러면 이제 제초제 쓸 때 예. 식용유를 더 써도 돼요. 아, 이제 식용유는 이제 통닭집에 거, 예. 튀김집에 거, 이래 도나스 거는 튀김집 있잖아요. 예. 시장에 가면 그거는 통닭집에 거는 좀 끈끈해가지고 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렇거나 말았기나 뭐 그것도 퐁퐁이가 저어갖고 쓰면 관계는 없는데, 그것도 지금 한 3만 원도 올라갑니다. 예, 그 튀김집에 거 피해도 지금 3만 원도 올라가. 튀김집에는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새 거를 주는 사람이 예. 그 수고해요. 폐를 주는 만큼 새 거를 준대. 그렇지. 아니, 그래 간다. 안 준대. 아니 그래서 그 수거해가는 사람한테 사도 되고 예. 뭐 맘만 먹으면 그거 못 그렇지, 가겠습니까? 아니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3만 원 돈 올라가. 예, 2만 예. 7천에서 3만 원. 예. 예, 그 콩기름도 한 통에 그거 18리터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3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아니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없어요. 7만 원이에요. 예? 7만 원. 7만 원씩 6, 안 7만 원 좋은 나와요. 거고요. 예. 아, 그- 18리터. 아니라 지난 4만 5천, 4만 예전에 6천 원 우리 주고 사가지고 내 유막 코팅 아니, 했어야. 양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여튼 많이 이름 틀려요. 없는 거 있잖아요. 이름 없는 콩기름 예. 그 메이카인가? 질량농협 이메일가 좀 마트에 많습니다. 3만 9천 얼마인가 응? 하여튼 어. 해요. 그럼 4만 4만 뭐 5천 한 원인가? 20만 원 갖다 싣고 와보지. 그러니까 저 일년에 기계유, 예쁘거든. 기계유는 6만 원 하거든요. 기계유제 말이야. 기계유 한 통 6만 원 하는데 그런데 뭐 내가 미쳤다 그러면 콩기름 사가지고 그다 흐른데 그거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사가 하는 하여튼 콩기름이에 제가 전에 양농협 마트에 그래밖에 안 한단 말이지. 아니 제가 전에 살 때는 무조건 지금 많이 그 올라가고 이름 있는 거 예. 6만에서 7만 원 대표 사이였는데 식용유 같은 거는 그래 갑니다. 자 경산에 이게 마트 있잖아요. 예, 장보고 마트라든지 예, 예. 식자재 여기 가니까 예. 두 가지가 있어. 하여튼 6만 원 근처 가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만 4,500원인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저는 나도 저 식자재 저 뭡니까 장복 자주 이용하는데 음. 경산에 가면 우리 식자재라고 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그거 가면 저 영업용도로만 취급한 영업용도 그러니까. 취급한 식자재. 저 대구 나가도 우측편에 있는데 예예예. 그거 가보면은 거기가 우리 그 4만 5천 원. 예, 그거가 그런 데가 사거든요. 응.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아니 두 가지 있다니까 4만 5천 원. 지금 현 시세가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 예, 근데 예, 어제 예. 아련에 갔다 왔는데 아니 그만 매제 제가 4만 얼마 몇 전에- 천짜리 얼마 없던데. 전에 샀는데. 그래요. 그 저도 모르는데. 기름 소독을 밑에 하거나 유막 코팅을 하면 벌레들은 우리가 그 풀냄새를 맡고 알을 낳아요. 알을 놓는 게 있고 풀이 부드러운 걸 빨아먹는 게 노린재야. 예. 그런데 풀이 부드러운 냄새가 나고 향이 나면 과일을 알아요, 걔들은. 알죠. 예. 그래서 찍을 때다 되면 과일을 아는데 멧돼지 그것들이 식용유로 뺑두로 뿌릴 때는 더 세게 뿌리고 밭가에는 멧돼지 강원도에 저 옥수수 밭에 예. 물 질통 한 마리에다가 식용유 1리터 퐁퐁 100cc가 그 옥수수 밭 뺑두로 치고 복판에도 이제 기름 소독을 해놔놓으니까 멧돼지가 옥수수 물 안 와. 멧돼지가. 그리고 고추밭에도 이제 물 20리터에 이제 50cc 퐁퐁 100cc 이제 온도가 좀 낮으면 1대1 100cc 이렇게 치놓으면 고추에 이제 나비도 안 오고 탄저병이나
모기, 담배나방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다 도망가고 하나요. 도망을 가버려요. 예.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또 새도 안 와요. 가수원에 치놓으면 새가 맴맴 돌다 가버려요. 복숭아 냄새를 못 맡아요. 제가 고추밭에 그 치면서 옆에 나무가 인연색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예, 서롱이라는 그 저 복숭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쳐보니까 복숭에 길어 보니까 노란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기름 맞으면 떨어져요. 기름 그건 이제 그게 저 곤충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바닥이 쳐요. 실험적으로 일부러 나무에 한번 쳐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곰팡이병이라도 이런 게 잡히는가 싶어가지고 일부러 실험적으로. 근데 잎은 관계가 없는데 복숭이 떨어져 보더라니까요. 맞습니다. 뺀지리 같은 거, 예, 복숭이 쪽 떨어져 보더라. 뺀지리 같은 거 바로 맞으면 예, 호흡을 못 해가지고, 예, 복숭이 쪽으로 흘러보더라고. 그래 예. 몇 나무만 실험해봐서 어리니까 아직 뭐 예. 복숭이에 대해서는 뭐 아니 어리니까 안 따도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열매 튀면 그 고추는 괜찮은데 예, 고추는 그 여름 배추, 예, 가을 무 배추 이런 채소들은 괜찮고 하우스 딸기도 괜찮고 예. 하우스 뭐 오이, 고추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일부 기름 소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을 배추나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 약하게 치니까 괜찮던데 작년에. 근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겠더라고. 기름 아니, 들어가면 위험. 아니 농도 차이 때문에. 농도 차이 때문에. 예, 통닭 기름이냐 기름 세거냐 차이도 나고. 옛날에 우리가 병이 심하고 탄저가 심하고 이러면은 순물단 말에 보통 1.8리터에 갔을 때 기계유제 얘가 쳤보면은 예, 예. 거의 상날을 가버렸거든요. 곤충이고 뭐고. 예, 옛날에 기계유제를 쳤거든요. 1.8리터나 했다가 순물단 말에. 그래 얘가 쳐버리면은 거의 뭐 탄저병이고 뭐 자구자구 인체 해로울까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안 치고 있지. 그전에 계속 그걸 넣어 쳤어요. 치면은 뭐 굴라바이라든지 나방 종류는 하나도 안 와요. 막. 예. 냄새 때문에. 예, 하나도 안 와버려요. 그리고 복숭아무에 병이 없어요. 그걸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은 내가 혹시라도 그 비엘에서 그거 걸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쉬운. 식용유를 저는 틀복숭은 아니고 예, 뺀지리는 예. 2리터 해갖고야. 1.8리터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그전에 이제 해봤거든요. 저 2리터 계속 했어요. 요즘에 이제 20일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지금도 하루 사람 열심히. 아니, 저는 어릴 한다니까요. 때는 하면 안 돼. 어릴 때는 하지 말고. 어릴 때 할기를 그저 동그랗게 물 맺히도 꼭 잠깐만 쳐보더라. 아 어릴 때는 안 하고 예, 예. 완전히 이제 어느 적하고 난 뒤에 이제 경영이 아니 저가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했어요. 이 시기 이 정도 될 때는 하면 돼. 이거 다 했는 밭이라니까요. 이 정도 될 때. 이거. 그거 기름 소독하면 이게 저 이제 깍지벌레 있죠. 예. 이게 자꾸 죽어버려 없어. 예. 자꾸 죽어버려. 기름 소독하면 여기 있는 깍지벌레 절대 못 나와. 할 때만 그걸 죽. 하게 되면은 그때 기계유제 그거 할 때는 응애가 따로 안 쳤어요. 응애가 안 붙어요. 저도 이거 응애 안 합니다. 응애 자체가 안 온다니까. 그 기름 소독을 해버리면. 응애가 얼마나 비싼데. 응애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저는 응애가 안 합니다. 예. 봄에 3월 달에 바닥에 제초제를 쓸 때 그때 이제 그 제초제에다가 기름을 한 말 정도 이어가지고 쳐버리면 물 500에 기름 한 말 그 18리터에 퐁퐁 한 3리터에 쳐버리면 풀도 잘 죽고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요것들이 바닥에서 싹 박멸이 돼요. 그리고 깨미도 싹 없어져. 그럼 진딧물로 안 물고 가요. 못 물고 가겠죠. 예, 그 개미도 그 바닥에 기름을 살포하게 되면 개미가 그 밭에 싹 없어져. 그런데 기름 하니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한 번 했는 거거든. 기름 아직 이래. 여기는 잘 자라는데 예, 여기는 아직 안 자라. 이 바닥에 나무 옆에만, 아니 여러 해갖고 제가 쭉 간 거거든요. 나무 여러 옆에만. 쭉 갔는데 여기 안 자라.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소주 섞었습니다. 예. 그러겠지. 아니 여기는 다 자란다니까요. 요 안에만 좀 제가 요렇게 해서 쳤거든요. 이까지는 안 하고. 좀 차이 나네. 이게 하여튼 지금 오늘 오셨는데 그 지금 더 뭐 우리 농장에 운영하다가 불편한 점 있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다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예, 괜찮아요. 한 가지 남습니다. 예. 나무가 품종에 따라서 그럴 때 조생종인데 따고 나서도 잎이 자색이 나는 나무가 한두 번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난다고요.
그거는 하여튼 색깔이 빨간색이나 다르게 되는 거는 본색이 안 나오는 거는 그 토양을 봐야 됩니다. 토양에 가리 성분이 많아서 더위를 타서 그래요. 식물의 잎이 원 본색으로 진녹색으로 못 가는 거는 이 토양을 봐야 됩니다. 토양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은다. 밸런스가. 그게 근본입니다. 그뭐 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딱 한 나무 그랬고 주로 주위에 보면 듬성듬성 한두 나무씩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센터가 물어보면 가리 부족이다 하고 박사들 농학 박사들 물어보면 가리 부족이다 하고 가리 인상 가다 부족이다 하고 가리 가 마그네슘 그 결핍하는 거 있지. 예. 그거는 가리 가다에서 고온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건 요소 주면 풀리고. 근데 마그네슘 결핍하게 잎이 호랑이 잎매로 누룽누룽하면 예. 뒤로 포도에 그만 이거 막 센터 들고 가고 막 농학 박사 들고 농학 보면 전부가 이거는 마그네슘 결핍을 하거든요. 예. 마그네슘 흙고 연면 시비하고 아무 해도 안 되는 길에. 그럼 그래 내가 교육을 받을 때는 농학 박사들 와가지고 마그네슘하고 요소하고는 기량적인 생기가 절대 같이 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예. 이건 내가 철저히 내가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앉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포도를 두 고랑을 내 옆에 사람 불러서 봐봐 이거 센터에서 주의바라 하는데 내가 올게 한번 줘볼란다 하면 들어만 마그네슘 살짝 얹고 그 위에다 요소만 좀 얹혀붙기만 해도 그거 두 고랑 괜찮은 길이에요. 이제 그게 왜 그래 같이 되냐면 얹혀붙기 괜찮은 길. 온도가 높아지면 가리 가다가 되면 피부가 세포가 상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거든. 피부 세포가. 그러면 가리가 이제 하엽이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쉐이프는 영양을 공급받고 하엽은 공급을 잘 못 받거든요. 그럼 뼈가 아프서 탄수화물 뼈가 아프거든요. 탄수화물 뼈가 남은 게 뭡니까? 얼굴간 이게 가리 성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탄수화물 공급시키는 거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황금을 농법을 해석하면 그게 다 풀려요. MB 머루포도 베레이가 화진이 일어나는 거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에서 이슬을 맺어서 꽃잎에 눈물을 흘려서 거기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잿빛 곰팡이에서 흐릅니다. 그 흐를 때 보면 포도 알은 쬐끄만한 게 새파랗게 살아있잖아요. 그 줄기만 뽀얘 말라 죽거든요. 그게 이제 잿빛 곰팡이가 순간적으로 피가지고 그 포도 꼭지 있잖아요. 그걸 녹이 먹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NBA에 화전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가 지금 모두 질소 과다로 알고 있거든요. 가리 가다 질소 부족. 네. 질소 과다로 이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뭐 원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헐렁. 잎은 크고 배가 시기 올라가면 그거는 화전 100%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비료가 작아서 웃자람이 일어난 건데 그런 거는 봄부터 요소비를 충분히 줘서 이슬 안 맺으면 그게 안 생겨요. 비료 부족 가리 가답니다. 모두 요소 많이 줘가 그렇다고 요소도 안 줬는데도 와 이러고 하거든. 지금 예. 오늘 저녁에도 내한테 전화가 네 위험은 되는 표정인데 내가 박사다 이거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미 이제 텄다 막 하고 잡아버리는 예. 그게 그래. 대표님, 거의가 모두가 죄송한데, 질소 과다라 하거든요. 죄송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닥에 유막 아까 말씀하시는 거 유막 코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다 치면은 세균성 구멍병 같은 것도 조금 뭐 방지가 됩니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세균성 구멍구에 여기서 잡아야 돼. 바닥에서. 그게 제일 이제 그리고 우리가 도장 잡히는 게 그 문제거든요. 도장지 자를 때 여름에 도장지 자를 때 길게 잘라야 돼요. 예, 길게 자르면 예, 도장지를 짧게 자르면 안 됩니다. 30cm 정도 놔놓고 자르는. 예, 그래 자르면 세균성 구멍이 작게 생기고 세균성 구멍병의 주 원인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소 부족으로 가겠죠. 질소 부족에서 가리 가다에서 웃자람에서 생긴 거죠. 가리가 많으면 질소 부족되고 가리가 많으면 더워서 안 자라다가 울컥울컥 자라서 복숭아 빠지거든요. 근데 황금알 농법만 복숭아 안 빠져요. 지금 그 예천에서는 작년에 4년생에서 한 700개, 800개 땄거든요. 주로 있다. 4년생에서. 손도 그만큼 나오기 힘드는데. 4년생에서 근데 지금 그게 그렇잖아요. 포도가 600평에 16,000개를 봉지 싸는 거나
16,000개를 봉지를 싸고 1kg 이상이 60%. 한 가지에 이파리 12장으로서 1kg 4송이 따버려. 그 아까 복숭아 많이 달았다 했잖아요. 예, 많이 달았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왜 없냐면 맹물 시비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 아니요. 맹물 시비하고 그다음에 맹물 시비는 동작이 빨라져서 예. 초기 발달을 시키는 거고 예. 그 도장지를 적게 발생시키려고 맹물 시비해야 돼요. 맹물 시비하고 그다음에 또 연면 시비하고 연면 예, 시비 그렇죠. 계속 그걸 하는- 빨리 해주면 예, 그렇지. 동장지 날 생각을 없이 해버려요. 예. 도장지 생각을. 그럼 초기 연면 시비를 최대한 빨리 많이 하는 거는 요 순에서만 영양이 움직이게 만들면 도장지가 날 생각을 안 해요. 왜? 영양 이동관이 먼저 만들어져 버리고 영양이 충분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도장지가 안 나. 그런데 시비를 하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가 싶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맹물 시비 할 것도 없이 그럼. 비 오고 난 다음날 비 오면 돼가지고 비 오면 비올 때마다 그냥 막 한 번씩 가가지고 오늘 그냥 같은 해는 비가 가가지고 와야 봄이고 뭐고 올도 비가 하고 와야 하지 비가 안 오는데 예. 안 오는데 없어요. 올해 비가 봄이 비 원래 오니까 비가 멋지게 오늘 오니까 오면 잘 왔어요. 올이 안 왔어요. 앞에 때딱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디가? 일주일에 아니야. 한번 하는 거 딱 한 번도 안 왔어요. 해 3일씩 오고 하는 암양은 좀 그러네. 여기는 자주 왔어요. 어제 딱한 번 갔어. 이런 소나기도 한번 하고 소나기도 한번 오면 되지. 나게 해결인데. 맹물 시비라 하는 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이 잎에 영양을 주면 일주일이 가야 돼요. 그런데 3일 전에 영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일 비 오잖아요. 오늘 저기 연면시 왜 버려? 그럼 3일 전에 그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 오늘 줘. 그럼 내일 밤에 지금 준 거하고 같이 움직여서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버리면 또 사용해버렸어. 그럼 그거는 이제 비가 맹물이 영양이 되는 거죠. 물에서 이동했으니까. 그럼 다시 영양이 쏟을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와서 이동시키고 나서 영양제 치는 방법을 제가 2015년대 완성시켰어요. 왜?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한 4일 전에 영양제 쳤다. 그럼 내일 비 온다 하니 오늘도 또 쳐.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했는데. 그게 되도록 만들어 개발해낸 거죠. 그 비가 왔으니까 요 놈이 봄에는 영양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그러면 키워줬으니까 이제 키우는 거는 비 오면 이게 다 가버려요. 비 양만큼 크고 잎에다가 안 남겨놔. 그러면 잎 속에 비 오거나 비었으니까 영양을 또 주고. 그 이제 쿨러를 설치해가 물을 뿌리가 강제 이동을 시켜요. 여주에서는 지금 복숭아 빨리 따려고 아침마다 물 뿌리고 있어. 아침마다 물 뿌리고 그 다음에 3일 앞에 영양이 치갖고 그럼 일주일을 땡겨버려요.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빨리 따가지고 손해보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은 일하니까 빨리 익을 거야. 빨리 익을 건데 선풀이 한참 못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처럼 익는단 말이야. 안 따면 안 되는데 따야 되는 건데 장인에도 가위를 안 주는 거야. 이게 떨어져야 선풀이가 떨어져야 처럼이 싹 올라가니까. 아니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잡혔다고 딴다고 생각해서 요소를 더 주고 맛도 안 되는데 딴 게 문제지. 연면 시비 때 정말 잡혔다고. 요소를 더 이거 쳐봐야 돼. 이제 그건 더 깠다는 방법. 더 켜면 되거든요. 여기 잎속에 노랑이 가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리가 든 걸 보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극처방을 해요. 요소를 연면 시비를 하는 걸 잘 그건 안 해요. 왜? 전체의 농업 농가들이 이 잎에다 깔짝깔짝하다 난주되면 잎에 요소 떨어지면 나중에 훅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땅에다가 요소 주는 걸 가리켜요. 전체적으로. 그걸 가리켜 정상인데 잎에는 이제 극처방을 가리켜요. 그거는 늦게 따기 위해서 요소를 1.1kg에서 한 2kg까지 넣어야 돼요. 그 착색제나 가리 성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 호르몬스가 날짜를 넣자 하면 돼. 그럼 우리가 나락논에 나락이 잘 됐거나 곡식이 거됐거나 보리가 거되면 놈들보다 한 일주일 늦죠. 그죠? 넣자는 방법은 이제 요 힘줄을 희게 만들면 돼요. 요 안에 힘줄 있죠. 요걸 뽀얗게 만들면 돼. 자꾸 더 커. 힘줄이 노래지면 빨리 익어. 잎이 얇아져도 빨리 익고. 끝을 쪼라는 방법이 있고 끝을 다시 펴는 방법이 있어. 이제 그걸 활용해서 그 유튜브 강의를 잘 보면 자주 보고 제가 하는 내용을 이제 계속 익히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강원도에 가서 해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강의 내용 속에서 이제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건 기본적인 걸 매일 가르치는데 강의 때마다 다 다른 게 나오거든요. 어제 강의한 거는 뭐인가? 어제 그 상주에서는 여름 배추 살리는 거 가르쳐주거든요. 여름 배추 숨고도 팽당 1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 짜자는 그 알배기 배추 있잖아요. 그 한 박스에 그 큰 배추나 작은 배추나 가격 같아. 그 저장은 안 되거든. 그거는요. 고기 한 평당 그거 한 3, 40개 들어가요. 그 12개 해가지고 4, 5만 원씩 해본 게 여름에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면 비가 오고 나면 요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없어진 거예요. 설탕물이. 그럼 비가 일주일 장 맞은다 그러면 설탕 양을 달리 해주면 되겠죠. 좀 더 넣어야지. 좀 더 이거 안 되지. 많이 더 해야 5배 더 입히. 그다 지금 그러면 여매로 가리가 과다다 하는데도 지금 연몇십이 과다하면 연몇십이 가리 이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예. 그래서 올게 가리는 일절 내가 안 하고 그렇지. 힘줄만 보면 요거 토양 분석표 보고 이파리 요 힘줄을 또 봐야 돼. 요거 맞다 해도 여기서 보면 문 나면 또 나오거든. 힘줄에서. 이파리 힘줄이 노라면 이제 노란 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마스켓은 빨갛고 사과가 빨갛고 그 비료를 누가 제일 많이 먹냐면 키위가 비료 제일 많이 먹고야. 그건 1년에 100평에 요소 10번 먹어야 되고 키위가 가을에 단풍 들을 때는 어떨까요? 가리 이을까요? 그거는 이제 엮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거는 연면 시비 때 그 가리 하는 게 있고 작년에 요소 비료 제일 많이 쓴 그 제주도에 그 키위 3,000평에 요소 300포 그게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조금 농사 낮게 진다 하면 100평에 요소 한 3포에서 한 5포 정도까지 그러면 대박이에요. 예. 맹물시비 할 때 예. 그러면 이거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이제 이동량에 비례한다. 여기에 있는 양을 이동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진 찍어보면 보여. 얼마나 얇아지는 거. 그럼 얇아진 만큼 내가 연면식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요 영양소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과실로 뿌리러 갔거든요. 과실로. 그 전이를 빨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익힐 때도 맹물시비를 하고 복숭아를 익힐 때도 맹물시비라고 배를 빨리 수확할 때도 맹물시비해. 배를 갖다가 경기도 여주에서 8월 15일에 따버려. 저 진주에 그 하동에도 못 따는 걸 따버린다고. 왜? 매일 맹물을 뿌려갖고 동작을 더 빨리 하는 거죠. 맹물 뿌리는데 그게 뭐 1시간이냐 아니면 2시간이냐 이제 이거 그거는 이제 잎에 물이 톡톡 떨어질 정도만 해도 그러면 한 그러면 10분에서 되겠네요. 뭐 10분에서 한 30분.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3분 정도, 3분에서 5분.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많이 뿌리주면 이동량이 너무 많아서 비료 양을 감당을 못해요. 여기에서 이동 많아 보면 비료 양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우스에 사이마스켓에 천장에 맹물 시비기 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은 한 개도 안 씁니다. 사이마스켓 농사에서 지금 바이러스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없앴잖아요. 일본에서 그 뭐 풀가 지금 바이러스 한국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맹물 뿌리가 없애. 그럼 지하수가 하천물인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확실한 천에는 변균이 달라붙어가지고 거들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물이다. 하천물이든 지하수물이 똑같다. 그 하천물이 더 좋다. 예. 일부러 지하수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뿌렸는데 아이 막 그 필요 없습니다. 물은 물이다. 예. 지하수도 보린 뜨는 거는 지금 제 pH 때문에. 예. 퇴비 주고 복합적는 밭에는 그냥 이게 센터 가도 해줄 거예요. 지하수가 부산 가는 건 부산 가는 거. 시끄럽습니다. 그게 안 맞아. 지금 10시간도 시끄럽다. 저거 보니까 어제는 시끄럽고 혹시나 하천물 거의 괜찮아요. 위에서 이상한 것만 안 뿌리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산에서 그냥 밀어오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까?
이제 더 물어볼 거 없지? 몇 데시벨 이상 돼야 되는데. 혹시 그 저 복숭아 여기다 마그네슘 연면살포하면 어때요? 말 같은 소리. 이때까지 다 듣고 하루 종일 아니 그래 공부했는데 하루 종일 소부리고 암소수소 따지고 있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마그네슘 많은데 뭘 마그네슘 또 줘? 농사 망치려고. 마그네슘을 주는 것 같으면 이제 그 여기 그 친구분 그 농협 진량 농협 앞에 예. 거기 그 저 뭐야 그 저 아, 규산질 진량 뿌리 갖고 겨울에 규산질 뿌리 갖고 아, 예. 규산질 뿌려버려 가지고 포도밭에다가 규산질하고 용성잎이 뿌려 가지고 비료빨 안 받잖아요. 이제 이해되죠? 돌가루 함부로 주는 거는 마그네슘은 돌가루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비료빨 안 받습니다. 그 밭에다가 포도밭에다 겨울에 괜히 심심하니까 규산질을 뿌리 갖고 포도밭에 포도가 막 누르팅팅하게 말라 듣는 거야. 요소를 줘도 말라 듣고 요소 줘도. 유산 뿌리면 열과 난다고 비하는데 열과 적이 난다고 비하. 아니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거를 검사를 해도 이거 보고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그냥 검사하면 아 이구나 이게 검사했는 거구나 하고 그냥 옆에 땡겨뿌리. 그렇지 안 했어. 왜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매년 뭐. 하다가 보니까 내 비료 초점 비료로 우리가 할 수가 이 없으니까 뼈 끝이- 안 믿으니까 어차피 네.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할 때는 예. 이거 하면서 예. 마그네슘 하고 예. 그 다음에 인산도 또 주고. 흡수 잘 되는 거 정인산이고 뭐 폴린산이고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칼슘 하고 이 칼슘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면 비싸니까 만들어서 이따마이 해놓고 할 때마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잎이 많이 안 되더라고. 그러고 과일 일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제가 이 영양제는 일체 아무것도 안 해. 딱 여기 그린 컬러 2가지밖에 안 해. 그러고 비료 주는 것도 작년에는 이시 맞추려고 복합 비료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검사해 보니까 인산하고 가리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요소하고 그 다음에 그린 컬러만 했는데도 아니 과일하고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거 뭐 쓸데없이 마그네슘, 칼슘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만 검사하면 돼. 요거만 이것만 딱 검사해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개도 안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할 저거 필요가 없어. 잎이 너무 강하게 했는데 여기 끈티가 요 말라버는 거는 농도장입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기 끝이 농도장애가 아니고 예, 이슬을 맺을 때 예. 뿌리에 있는 가리가 요리 나온 거예요. 아니 여기 말라가지고 이러면 바삭바삭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 그 원인이 가리 가답니까? 가리가다. 뿌리에서 여기 있는 게 올라온 거예요, 일로. 근데 요소를 더 빨리 많이 주면 이게 새파랗게 되는데 요소 주는 양이 늦어서 그래. 아 가을에 초대 내가 하면더라 단풍 들이기 하면서 가리를 뭐 3kg였나 엮고 해놔놓으니까 잎이 요래 타들어가더라고. 예. 그래 그 다음에 해는 가리를 좀 적게 엿보이긴 괜찮대. 예. 그게 이제 농도장인도 이래가지고 아니요, 그거 봄에는 배트가 타는 게 많아 요게. 우리가 그 지가내나고 여기 탄다니까. 지가 이슬을 맺을 때 가리가 튀나고 여기 탄다니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그래, 그래 주로 밑에 있는 잎에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예,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가 뱉어가지고.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가 뱉어가지고. 그게 요런 이파리들이 끝이 빨갛거든 요게. 예, 요 예, 빨간 거. 예. 요런 것들이 지가 뱉어가 타는 게 많아. 지가 지 스스로 비료를 뱉어낸다니까. 끝에 요렇게 가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토양에 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 식물에 더 세부 조직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멀미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우리가 황금알 농구 찾아와가지고 겨우 이제 요소 비료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 이파리 그 강합성에서 엠보싱 찾아놨고 앞으로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 나는 엠보싱 아직은 못 넘기겠어. 아무리 와줘봐도 못 넘기겠어. 근데 아마 두꺼워가지고 예, 요거 연맥을 요게를 아니요 없어요. 여기 없다니까. 자꾸 집어줘 없어, 집어놔 없어.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요 밭이 2.0 딱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자 지금 며칠 지났노? 거의 한 20일쯤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1.5로 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 또 아마 제 생각에 2.0이면
이게 엠보싱이 많이 나와 있을 거야. 하루에 지금 얘가 지금 이 밭 정도인 것 같으면 하루에 100평 1kg 이상 먹거든요. 거의 제가 전밭에 쫙 다 돌아다닐 때 다 2.0 다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쭉 다 돌아다 보니까 거의 다 1.5야. 그 어. 금방 먹어봐요. 이제 여기하고 예. 마곡 여기하고 우리 암장 몇 사는데 하고는 차이가 제가 일주일에서 열흘 넣거든. 그렇지. 빠르죠, 그렇지. 암장이 최고 빠르다. 예. 바로 암명이 무슨 동인데 신대부죠. 부지부죠. 그건 창자들이 때문에 일주일이 아니 말해가지고 예. 그리고 도시 자체가 열이 많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일주일하고 말하면 요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작년에 저는 여기는 하도 손이 안 나가고 별로 기억이 없는데 다른 밭에는 이 새순 나올 때 끄트머리 다 노랬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이 노란비 좀 덜 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냥 황금물결이라니까 새순 나올 때가. 근데 원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아직 가리가 많은데 자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마칩시다. 이게 저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이러면은 새순이 막 빠지잖아, 그죠? 끝에 보면 끝이 전부 다 노랗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가리 가다라고요. 발이 가다래. 가리가 없으면은 이게 황금빛이 안 된다. 그래 안 돼. 비 오고 나고 그 이틀 가보면 막수 나오는 게 좀 노랗게 나오잖아, 그죠? 어떤 것도 차 타고 쭉 자인 저리 영성을 저리 가보면 온 밭이 위에 노란 밭이야. 예, 맞아. 그런 밭도 있고 막 새파란 밭도 있고 막 전부 밭마다 다 틀리고. 아, 그게 전부 가리가. 그러니까 가리 가다라고. 그 나는 뭐 예. 약을 쳐가지고 노랗게 면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잎은 여기는 까맣거든요. 까만데 여기 나올 때 보면 있잖아, 그지? 노랗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가리가. 제가 다 해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퇴비하고. 금방 비 오고 나와가지고 이게 예. 해를 못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니다. 노란 줄 알았지. 제가 작년에 이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다른 밭에는 그랬는데 원래는 안 그렇다고. 원래는 요소만 했고 작년에는 안동 습기에 있는 우라가 그거 하고 양다리면 말이에요. 더 심해, 양다리. 예. 금내 집하고 요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거기 노라에 나오는 밭에는 독감도 하면 안 되고 유박도 하면 안 되고 퇴비도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뭐 여태까지 알기로는 막 12만 원. 요소는 밭에 뿌리면 절대 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주인데 요소 그거 가지고 지금 농사 예. 피로 간다 이래야 우리는 되죠. 없어. 그거 가서 그래서 구입하기. 제가 그렇게 했는 12만 밭에 예. 예전에 보통 이제 가리를 가리가 그거 뭐 많다고 농업이라고 하는 그 맞나? 밭에 보면 아닙니다. 첫 똑같습니다. 번째는 괜찮아. 두 번째, 세 번째쯤 딸 때 속에 있는 거 있죠. 하는 게 없습니까? 이거는 그 지금 농협에 거래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네. 거의 다. 감사이나 영천이 하고 있으면 물론. 좋은데 영천이 경주까지 가야 돼. 저는 그 그러니까 질소가 많으면 속에 그 절대 안 예. 묻는다. 그 여기 저 질량농협에도 이야기하는데 그 제가 앞으로 그 이루어져야 될 건데 뭐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내가 몇 콘테이너